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120선까지 빠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시장을 움직일 여러 가지 이슈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5분 전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요. 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영 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예비 판정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유종용 광안에 대한 관세율도 대체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좀 정해지면서요. 최근 실적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철강 업계가 모처럼 호재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 전까지 약 16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내립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어제 2120선에서 마감됐던 코스피 20선 깨고요. 10선마저 깨고 20포인트 낮은 2102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오늘 좀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예상 체결가입니다. 어제 1위부터 5위까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5% 가깝게 급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5만 원대도 위태해 보이고요. SK 하이닉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0.7% 상승세 8만 4천 원대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 어제 좀 빠졌죠. 오늘 0.8% 상승세 12만 5,500원대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네이버가 급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이버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좀 관련 종목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반등세, 급등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7% 이상의 반등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7만 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39만 원대 오늘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약보합권 18만 5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1% 이상의 강세 24만 4,5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오늘은 좀 빨간불 켤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 오늘 좀 빠집니다. 1% 가까운 하락세 31만 1,500원대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한지도 1.85% 강세 4만 4,1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0.34% 약보합권 659포인트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660마저 빠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 5만 1,000원대, HLB 2% 이상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3만 5천 원대, 그리고 CJENM 강보합권 15만 1,0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강보합권 20만 4,5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강보합권 7만 5,6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HLB를 제외하고는 큰 폭의 하락세나 상승세 예상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헬릭스미스 2% 이상의 반등 99,9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KMW 좀 반등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시총 7위권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2% 넘게 빠집니다. 5만 200원대, 그리고 휴젤과 메지오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SK머티리얼즈 1% 넘게 빠집니다. 17만 5,2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동울하나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핸드셋 관련해서 내년에 물량이 올라오는 부분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이 매출액 기준 분기 최고 실적을 또 나타냈고요. 주요 고객 스마트폰의 클로즈 룹 드라이버 IC의 공급 등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아몰레드 DC 관련된 기술 이전 계약에 따른 기술 이전료가 기타 매출이 반영됐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3분기부터 중국향으로 공급이 시작된 OIS, 즉
광학식 손떨림 방지 드라이버 IC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솔루션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하지만 애플을 포함한 중국 화웨이 등 일부 글로벌 회사들이 OIS 즉 광학식 손떨림 방지 드라이버 IC를 직접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OIS 관련된 드라이버 IC 매출이 2분기에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향으로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4분기, 1분기 연속적으로 볼륨이 굉장히 급성장할 걸로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4분기가 3분기보다 매출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료가 내년 1분기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성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 예상 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액은 126% 급증하면서 최고 매출액을 다시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전년비 흑자 전환하면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드렸던 중국향 OIS 드라이버 IC의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주요 고객의 전략폰에 고사양 클로즈드 룹 오토포커싱 제품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 PER이 10배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 갖고 있지만 내년 기준 800억 이상의 매출과 OPM 20% 정도를 차지한다면 밸류에이션 PER이 약 6배까지 떨어집니다. 유사업체 평균 PER이 24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 대비 굉장히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에서 5,300원 구간의 늘림목 구간의 매수가 전해드리고요. 단기 목표가 7,000원, 손절가는 5,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새로운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요. 모든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추천이 들어간 종목들입니다. 일단 8위에는 신익섭 소장의 아프리카 TV가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1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인데요. 벌써 수익률이 6%를 넘어섭니다. 7위에는 신익섭 소장의 디지털 대성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7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딱 일주일 되는데 수익률 6.54%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는 홍서민 팀장의 구형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일주일이 조금 넘었는데 수익률이 7.25% 가져가고 있고 5위는 김재성 팀장의 홍성그룹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7.83% 이상 가져가고 있고 조금 이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4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AP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8% 가깝게 가져갑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3위부터 1위까지입니다. 일단 3위에는 홍서민 팀장의 아미코젠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6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이 11%를 넘어가고 있고 2위에는 이철모 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추천을 해주셨었죠. 현재 수익률 13% 이상 가져가고 있고 1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11월 5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표가가 다시 한번 달성이 되면서 수익률이 81%를 넘어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동환 차장님께서 11월 7일에 AP 시스템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종목이 좀 올라와 있기도 한데요. 현재 6.37%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폰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서 이제 OLED 이제 핵심 장비 수혜로 할 수 있는 이제 동사에 이제 ELA 이제 장비 이제 있어서 이제 독점을 사실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또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만 주 정도의 수급이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예, 굉장히 좋은 수급이 유입이 됐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옴으로 인해서 외인들이 이제 조금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해당 그 종목을 지금 이제 상승으로 이끄는 주체는 기관입니다. 근데 기관은 이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매수 접근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홀딩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홍셔운그룹을 11월 11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 워낙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수익률 8% 가깝게 가져가고 있는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셔운그룹은 이제 중국 관련주로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사실상 지금 한국 증시 자체가 이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습니다. 시장의 주도주 없이 이제 외부적인 이슈들, 개별 테마주들, 정치 인맥주들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증시가 상승하려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1단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이제 장기간 동안 악재로서 군림해온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중국 관련주들은 하나 정도는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시점이고 이제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한 부분이 이제 중국 포비아 현상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중국이 되는데 이제 뭐 배임이나 횡령 이제 뭐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적인 뭐 허위 공시 조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홍셔운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대 주주 지분율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이제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굉장히 양호해서 중국 관련주들 중에서는 이제 그나마 안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할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이제 미중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분쟁은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의 나올 악재가 없고 타결이 되어야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증시 우상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제시했던 목표가 1,520원은 그대로 홀딩 한 채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테마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차동환 차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그 저번 주에 이제 중국이 발표를 했었죠. 그 단계적 이제 관세 철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사실상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좀 이상하게도 미국이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이제 개인적으로 제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주말 동안에 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세 철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자신은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에이펙에서 이제 서명을 이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또한 요번에 이제 중국의 시진핑 이제 주석이 미국에서 서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전일 이제 그 미중 협상에 대한 부분에서 농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정적인 숫자를 원하는 그런 부분을 미국에서 요구를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중국이 좀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한 이제 뭐 지금 관세 철회에 대한 부분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에 있을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세 철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제가 이제 지수를 이제 말씀드렸던 코스피도 이제 2150, 이제 코스닥은 680포인트에서 강한 좀 이제 수급과 상승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상승에 따라서 이제 화장품 업종이나 다른 이제 업종에서 좀 그 지수를 이끌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는 뭐 대부분 이제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딱히 이제 강한 업종이 좀 부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테마주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보수적인 입장으로 장 대응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금일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이제 이 길도 좀 종가에 이제 조금 이제 관심 있으셨던 그런 종목에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이 상승 출발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김재성 팀장님께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만기입니다. 때문에 이제 뭐 증시가 제가 뭐 시즌 초반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증시가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것에는 그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일단 이번 주 오늘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가능성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번 주 내까지는 조정을 줄 수 있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 이후에 다음 주는 다시 또 증시를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중 무역 분쟁 자체가 더 악화될 수가 없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이제 사실 지금 직접 경제보다는 감적 경제 쪽으로 많이 성장을 했었고 여러 가지로 관세가 또 다시 추가되거나 올라가면은 이제 중국이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밀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둔화가 이어지고 그게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 자본이 다 빠져나갈 것이고 그러한 유출적인 부분을 방지해서라도 이제 양보를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최근에 홍콩 시위가 굉장히 이제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루려면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역시 지금 탄핵이 굉장히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국 다 이제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상황에서 결국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타협은 시간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동차 관세 25%를 부과하느냐 연기하느냐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슈를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다른 섹터 살펴보고 갈 텐데요. 저희가 하단 속보로도 좀 전해드렸는데 조국이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져 왔습니다. 사퇴 한 달 만인데요. 어제도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가 크게 움직였었죠. 이 이낙연주라든지 추미애 관련주 그리고 이 안철수 관련주도 크게 움직였습니다. 정치 테마주 오늘 다시 한번 좀 더 등락이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차동환 차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시장이 이제 보통 이제 하락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섹터가 없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나 그 밖에 이제 그런 좀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테마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조국의 이제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로 인해서 새로 이제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위원들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안철수 이제 관련주나 이낙연 관련주다 이제 이렇게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장이 이제 사실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저 역시 정치 테마주들이 변동성은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딱히 이렇게 조금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이제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내년에도 이제 아무래도 국회의원 이제 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움직일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는 아마 11월이나 12월부터 좀 이렇게 상승 파동을 한번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권유드립니다. 네. 네, 11월 14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수능일이기 때문에 1시간 더 늦게 개장을 했는데요. 현재 10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이슈들 많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영 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예비 판정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철강주들 대표적으로 포스코 오늘 1% 이상의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르게 또 뉴스 나온 종목 하나 더 있습니다. 야후재팬과 네이버 라인 합병이 논의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앞다퉈서 이 합병 효과에 대해서 리포트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과 동남아 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이 긍정적인 리포트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0.5% 하락세 52,200원대, SK하이닉스 어제 나홀로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이 출발을 하고 있고요. 83,300원대에서 거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1% 넘게 밀립니다. 42,250원대. 일단 오늘 투톱 종목들이 좀 약보합권을 이어가는 가운데 네이버가 시총 3위권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뚫지 못했던 17만 원 선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뚫어버렸고요. 10% 이상의
시장의 급등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해드렸듯이 야후 재팬과 네이버 라인 합병이 논의 중이다라는 뉴스가 현재 장 전에 나왔습니다.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본과 동남아 시장 재배력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합병 법인을 설립을 해서 야후 재팬을 합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또 다르게 흘러갈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5위권에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강보합권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12만 5천 원대에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0.6% 상승세 39만 원대 회복이 됐고요. 39만 2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강세 보입니다. 1% 이상의 강세 18만 3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현대모비스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24만 2,500원대 그리고 LG화학은 1% 가깝게 상승을 하는데요. 31만 7,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10위권에는 신한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0.35% 강보합권 43,45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일단 코스피는 강보합권 2128선 사실상 네이버가 이끌고 가는 시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662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도 이 흑사병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튀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이상의 강세로 흘러갑니다. 일단 오늘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51,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HLB 0.4% 강보합권 그리고 CJEM 여전히 15만 원대에서 횡보합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펄어비스 빠집니다. 0.6% 하락세 20만 3,500원에 출발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2% 이상의 강세를 나타냅니다. 컨텐츠에 대한 이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7만 7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헬릭스미스 0.5% 상승세 98,1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KMW 어제 장중한 때는 5% 가깝게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등세 이어가나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빠지네요.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5만 원대마저 이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준 이제 9위권까지 빠졌는데 2% 가깝게 하락합니다. 21만 9,4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22만 원대 이탈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SK 머트리얼즈 약보합권 17만 7천 원 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환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HDC 현대 EP입니다. 예, 동사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전문 업체로 PO, PS, 건자재, 3개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자동차 내 외장재 소재를 생산하는 PO 사업, 전기, 전자 제품과 건자재용 소재를 생산하는 PS 사업, 난방관 등을 생산하는 건자재까지 3개의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PS 사업 부문은 전기, 전자, 부품 소재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데 고기능 제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PS의 주요 원재료인 SM, 즉 스틸앤 모노머인데 재료비 비중이 높아 국제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판매가 및 원가가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유가 폭락 당시 대규모 재고 자산 평가 손실 발생으로 동사의 공장 가동 중단이 맞물리면서 11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해 10월 큰 폭의 이제 하락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올해 1분기부터 유가 상승으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었으며 2분기부터는 PS, SM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실적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동사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실내외 PP 컴파운드 소재의 강자로서 그동안 현기차와의 좋은 관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즉 국내를 포함 북미, 중국, 인도까지 현기차 전사의 생산 볼륨이 상승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팰리세이드 출시 당시 현대차가 목표했던 국내 판매량은 2만 5천 대였는데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이미 이를 훌쩍 뛰어넘는 3만 5,162대가 판매되어 예상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더불어 현대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가
올해 6월 미국 시장에 본격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국내에선 대형 SUV로 분류되지만 미국 시장에선 미드 사이즈 SUV에 속하는데 미국은 이제 미디어 사이즈 SUV의 본고장으로 현대차 팰리세이드의 판매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산 대수 증가는 물론 SUV 특성상 차량 한 대당 PP 투입 양이 높기 때문에 SUV 판매 증가는 PP 사업 성장 기대와 실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전사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이제 인도 법인 신차 효과와 신규 공장 가동까지 겹쳐서 이 또한 이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부분을 살펴보면 지난해 매출은 9,108억, 영업이익은 144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이 급감을 하였는데 이것은 위에 설명드린 유가 하락에 따른 PS 사업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던 것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는 매출액이 6,336억, 영업이익이 307억으로 이미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 144억보다 100%가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제 회귀를 해야 되는데 주가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는 위치에 이제 있습니다. 즉 실적 대비 현재 구간은 저평가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2015년 최고가 12,000원을 기점으로 최근 저점 4,250원까지 하락하며 고점 대비 64% 하락하였습니다. 올해는 4,200원에서 5,600원까지 박스권의 이제 흐름을 보이며 추세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11월 12일 거래량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4분기 실적 시즌 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됨으로 인해서 동사를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에서 4,350원까지 매수 밴드를 제시를 해드리며 목표가는 6,800원, 손절가는 4,2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초록뱀입니다. 동사는 드라마 제작, 배우 매니지먼트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매출 대부분은 드라마 제작으로부터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상파 드라마 예산이 삭감되는 동안 CJ ENM 비중을 늘렸으며 작년 2018년 매출 감소를 겪지 않는 극소수의 드라마 제작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2분기 매출액은 71억, 영업이익은 5억 손실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분기별 계절성이 뚜렷지 않은 드라마 제작사 특성상 큰 의미를 두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비용 처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손실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진한 2분기와 다르게 3분기에는 이제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7일부터 방영된 신입사관 구애령은 평균 약 5% 안팎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무난한 작품으로 자리를 매김을 하였습니다. 높은 시청률은 아니지만 방송국과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맺으면서 양쪽으로부터 매출액이 창출되어 기존 작품 대비 높은 수익성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입니다. 지난해 방송되었던 알함브라의 궁전의 추억 판권을 처음으로 넷플릭스에 판매하였으며 올해는 신입사관 구애령까지 판권을 계약하였는데 이전과 다른 부분은 동사의 작년 매출의 3분의 1 이상이 해외 매출에서 걷어들였다는 사실이며 이는 동사의 해외 매출에 따른 성장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컨텐츠 엑스가리오는 완구 판매를 위한 3대 요소인 컨텐츠 IP 제작, 완구 제작, 완구 유통 판매, 분업화 몇 안 되는 이제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컨텐츠 제작 비용을 전부 동사에서 이제 부담을 하였으며 매출액은 완구 판매를 통해 반영될 전망입니다. 즉 제작은 2분기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비용 반영은 이미 종료가 되었으며 3분기부터 완구 판매액의 일부를 완구 유통사인 손오공으로부터 러닝 개런티 형식으로 수취할 전망으로 비용 없는 이익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수익성이 높은 매출액으로 예상될 전망입니다.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동사는 2015년 최고가인 7,600원을 기점으로 최근 저점인 1,215원까지 약 8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락 요인은 중국 사드 보복에 따른 한한령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탓에 동사의 매출이 2017년도 매출이 82%까지 이제 급감을 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점은 2018년 11월 한 달 동안 3억 2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상장 이래 최고의 거래량이 한 달 동안 이제 증가된 수치인데요. 지난해 11월 주가 위치를 보면 시가는 1,550원, 고가는 2,350원이었습니다. 약 62% 상승을 하고 이후 주가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주가는 1,500원대로 당시 주가 위치와 큰 격차가 벌어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 중국 한한령 완화 기대감과 넷플릭스 판권 판매로 내실을 다지고 엑스가리온 판매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동사를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1,370원까지 매수 밴드를 제시해드리며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1,25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할 종목은 고려 시멘트입니다. 일단 고려 시멘트는 이 시멘트 및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2019년도 이제 상반기 기준 매출은 이제 시멘트 부분 84.17%, 레미콘 부분 15.83%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48조 원을 투입하는 생활 이제 SOC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이제 3개년 계획에 이제 법적 후속 조치인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이제 보였었던 종목으로 관련 수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이 지방자치단체가 뭐 체육관이나 도서관 이러한 것들에 이제 뭐 SOC 관련 시설을 이제 국유지에 건립하고 이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해서 시행될 경우에 이 생활 SOC 사업 진행에 가속도가 이제 붙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트 그리고 이제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 관련주와 함께 이제 관련 수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도 이제 시장에 이제 인식이 됐었는데 이제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방역에 쓰이는 이 석회 관련 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고 이 고려 시멘트 역시 이 석회석 광산을 개발해서 이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주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2019년도 이제 6월 기준 이제 자산 1,318억 원 그리고 이제 부채 445억 원 그리고 이제 자본 873억 원으로 재무 상태 역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려 시멘트라는 종목이 항상 이제 이슈를 탈 때 어느 정도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한 급등이 이어졌고 거래량 없는 하락 또 급등 하락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3,000원대에 이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지지 라인을 잘 지켜준다면 어느 정도 매물 소화 후에 한 번 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는데 지금 이제 영망치형 패턴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이제 막 3,350원까지의 분할 매수를 추천해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4,100원, 손절가는 이제 3,000원 아래로 이탈 시에 대응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추천할 종목은 이제 원익큐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이제 화학 제품 및 이 건자재 제조와 유통 및 이제 수출 입업과 이제 고급 디지털 인쇄기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화학 제품 그리고 이제 건자재 그리고 이제 폴리머 그리고 이제 고급 디지털 인쇄기 및 이제 자회사 나노 이닉스를 통해서 이 전독성 폴리머를 이제 판매하고 있고요. 이 건축용 실리콘의 일부는 자체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이 폴 더블펌 관련 수혜주로 이제 시장에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익큐브는 이 폴 더블 등 이제 플래시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소재 가운데 이제 가장 경쟁력 있는 소재로 꼽히는 이제 은나노 와이어를 신규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밝힌 적이 있고 이 삼성 폴 더블펌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마다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폴더블폰 관련한 수요 증가 추세와 이 스마트폰 업체들의 폴더블폰 신모델 출시 계획 등을 감안하면은 이제 2021년도 폴더블폰 시장 규모는 이제 2천만 대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폴더블폰 출하 증가로 인한 관련 부품, 소재, 장비 업체 등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폴더블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수요 증가로도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폴더블폰 관련주는 하나 정도는 보유할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2,700원, 손절가 2,050원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바이오 첫 번째 특징주인데요. 어제 중국에서 흑사병에 대해서 좀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오늘도 관련 종목들이 일단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정바이오 현재는 12% 이상 급등세로 흘러가고 있지만 음보음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차동원 차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흑사병 확진으로 인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 관리 이제 전문 기업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 및 연구 시설에 감염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2년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단기적으로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그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은 이제 전일이었습니다. 즉 제 기준에는 이제 한 6,650원에서 이제 6,700원 부근에서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 뭐 오늘 이제 그 종가 부근 때나 아니면 이제 그 장 마감할 때쯤이나 다음 주에도 이제 아마 이 가격 부근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거래량은 이제 그 크게 증가를 하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로는 이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돼지 열병도 그렇고 약간의 이제 도박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는 좀 접근 보류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저희가 장 초반에 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죠. 급등세로 오늘 시장 출발을 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17만 7천 원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일단 이슈가 있습니다. 라인과 야후 재팬이 합병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재성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이제 검색 포털, 이제 사이트 1위 업체이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키워드 광고나 블로그, 그리고 이제 포스트 등 이제 마케팅 쪽으로서도 굉장히 이제 1위인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모바일 메신저 이제 1위 사업자이고, 야후 재팬 역시 이제 해당 국가에서 이제 검색 포털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바일 메신저와 이 검색 포털이 이제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검색, 그리고 이제 간편 쇼핑 결제 이런 것들의 체급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적인 부분과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네이버의 주가가 현재 이제 고점 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원래 네이버가 외국인의 보유 물량이 가장 많았었는데 최근에 상승을 위해 최근 상승 흐름을 통해서 이제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진행하고 있고, 그 물량을 기관이 받으면서 지금 가장 많은 보유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메이저 세력들이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역시도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면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목표가
95,000원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195,000원 대응하되 문제는 이 가급적 165,000원을 깨면 안 됩니다. 165,000원까지 내려오면은 그 뒤로 다시 또 155,000원까지의 하락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165,000원을 지지하면서 살펴보다가 아까 말씀드린 목표가에 대응하시면 되겠고,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사실 주가 위치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제 기보유자들만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남은 물량 목표가와 이제 지지선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11월 5일에 AP 시스템 추천해 주셨습니다.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8% 가깝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 3분기 지금 그 매출 같은 경우 좀 뭐 656억 원, 영업이익은 31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감소한 수치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기존의 수주가 되었던 디스플레이 장비였던 매출액 시점이 4분기로 지연되고요. 반도체 장비 수주가 좀 지연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지연됐기 때문에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OLED 투자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올해 중국 정부 디스플레이 투자 규제 완화로 인해서 투자가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정도면 중국의 후공정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 뭐 삼성 디스플레이 후공정 투자 시에 라미네이트 장비 공급 이력이 있는 동사 수주가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결국에 제 생각에는 동사 같은 경우 올해 매출액은 한 5천억 내외, 내년에 8천억 내외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상당히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 터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점을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G3BNT입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동사는 현재 두 가지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안구건조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첫 피험자 이제 투약을 시작한 이후에 세 번째 임상 3상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3분기 정도 되면 임상 종료가 지금 목표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완료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임상 3상에 대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좀 종합해 볼 때 이번 임상 3상의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OKN007이라고 해서 악성 뇌종양인 이제 교모세포종 치료제를 좀 개발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이 신물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혈관의 생성을 좀 억제를 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좀 막는 새로운 이제 치료 타겟의 어떤 신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기전을 이제 규명한 학자들 같은 경우 그 성과를 인정을 받아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수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완료한 이제 OKN007의 미국 임상 1B상이 이제 전체 생존 기간에서 의미 있는 생존 기간 연장 효과를 좀 확인했으며 임상 2상을 위한 이제 임상 프로토콜 및 미국 내 임상 사이트를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일 동사 같은 경우는 100억 원 규모의 이제 전환사채, 3호 전환사채 시비를 좀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서 현재 보유 중인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행과 관련된 자금을 어떻게 보면 모두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교모세포종 적응증 허가를 위한 대규모 임상에도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 두 가지 파이프라인 임상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임상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도 분명히 확보한 상태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게 되면 6월부터 좀 긴 조정을 거쳤지만 지난달 말부터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도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을 해도 그 시점이 유효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35,000원, 손절가를 2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현재 10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 2128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등락이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30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26선까지 내리면서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된 건 많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사지만 이 매수 금액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 개인의 매도 물량 자체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내립니다. 삼성전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 SK하이닉스 약보합권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0.7%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장 초반에는 12% 넘게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을 하면서 8%의 강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야후 재팬과 관련해서 이 합병 소식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네이버 측에서 또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라인과 J홀딩스 경영 통합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상승을 조금 내어준 모습이고요. 5위까지 현대차 12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2% 가깝게 상승을 합니다. 39만 6,500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다 잘 갑니다. 셀트리온 3% 이상 급등을 하면서요. 18만 6,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 관련 업계에 따르면 램시바 SC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유럽에서 판매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LG화학, 신한지주 모두 1% 안팎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4% 강보합권 664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62포인트에서 출발하면서 저점을 찍고요. 664포인트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2포인트 안에서 좀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다만 기관이 6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시가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전해드렸듯이 램시바 SC가 이달 중으로 유럽에서 판매 승인이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늘 바이오 종목들도 좀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4% 이상의 상승세 52,900원대까지 오르면서 장중한 때는 53,000원대 터치를 하기도 했고요. HLB는 계속 내립니다. 2% 넘게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 급등 나왔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옵니다. 13만 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5% 이상의 급등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상승이죠.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이 월트 디즈니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OTT 관련주들, 컨텐츠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장주 스튜디오 드래곤 79,2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좀 특징적인 것은 메지온입니다. 메지온이 다시 상승 전환이 되면서 7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지온 4% 가깝게 상승세 나오면서 24만 2천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반면 휴젤은 2% 이상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 KMW 그동안의 반등세를 모두 내어줬습니다. 5% 가깝게 하락세 나오고 있고 48,85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0위권에는 SK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상승세입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57원 선을 터치했는데 오늘 3원 가까이 오르면서 7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출발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11월 8일에 ST팜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8% 넘게 가져갑니다. 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그 추세 변환, 그 바이오 종목 중에서 약간 좀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API 관련된 종목이죠. 그리고 미래 그 차세대 항암제로 이제 널리 알려지고 계속해서 이제 인기가 이제 높아진 그 RNA 관련된 그 치료와 관련된 어떤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적인 추세 흐름과 그리고 회사의 지금 그동안에 길리어드사와 관련해서 좀
C형 간염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영업 이익이 지금 감소했던 부분이 점차 이제는 그 적자 부분이 지금 현재 감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큰 흐름에서의 어떤 상승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추세가 한번 이어지면은 그 흐름은 뭐 1년 이상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의 어떤 그 우리가 패턴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해보는 그런 거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바이오를 중심으로 하실 때 한 종목은 ST팜을 편입을 해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 아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아스트르가 이제 엄청 그 힘들었던 이유는 그 보잉 737 맥스 기종이죠. 그 부분에 어떤 사고가 나면서 보잉의 그 동체 부분을 일부 그 후방 동체를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좀 점차적인 해소되는 그런 해소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잉 737 맥스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초에 다시 이제 재개되는 이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보잉 주가도 현재 상승하고 있고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엠브라이트양 EZ2 후방 동체 부분을 이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조 원 이상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바로 이제 직거래를 통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다. 그런 덕분에 3분기 영업이익도 뭐 전체적으로 누적으로 보면은 121억 이렇게 71% 증가되는 양상이고 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영업이익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엠브라이르향 그 EZ2 대한 그 후방 동체 부분의 어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스트를 보는 데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엠브라이트향에 대한 그 후방 동체 부분에서 매출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제 주가 부분은 보잉 737 그 맥스 이 항공기가 1월에 만약에 그 운항이 재개된다라면은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뭐 공매도가 많이 나왔고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그 관심 속에서 많이 떠나면서 거꾸로 공매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 들어 갖고 그런 양상이 좀 많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공매도 부분의 상한이라든가 그리고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 새롭게 매수에 이제 뛰어드는 이런 부분을 보였을 때 앞으로는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유상증자에 따른 그 물량 여러 가지 부분이 전반적으로 소화되고 한 3, 4년간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세만 변화되면은 꾸준하게 상향 추세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또한 뭐 지금 현재가 조금 올랐지만 괜찮다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8,5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차기의 낚아채기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하차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좀 시장이 옵션 만기 하루 앞두고 좀 변동성이 좀 나왔었는데 어제 그 변동성을 장 초반에 선방을 좀 잘 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바우가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또 경신을 했죠. 미국만 잘 나가는 그런 좀 지수가 지금 계속이 되면서 1등은 계속해서 1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빨리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이 돼야지만이 글로벌 시장에 조금 편안하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는 거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 또 말을 했었죠. 낙관적인 연기 전망을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금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현 상태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겠고요. 오늘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전반에는 좀 강하게 가다가 후반에 다시 또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 장세 정강 후약도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좀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벤트가 있죠. 삼성 SDS에서 테크톤이 2019 개최가 좀 됩니다.
이게 이제 송파 잠실 사옥에서 이제 개최가 됐는데요. 인공지능이라든가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에 관한 종목들도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한미 군사위원회 및 안보 협의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지금 이제 지소미 관련해가지고 종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에서 연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종료가 될 것인지 따라서 우리 좀 안보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좀 잘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한국을 좀 순방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미국 쪽에서의 좀 압박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죠. 지스타가 오늘부터 해서 16일까지 부산 엑스코에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밤에 미국에서의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특징적인 섹터 있을까요? 지금 상태 좀 보시면은 좀 확사병 관련해가지고 바이오주들이 좀 특히 백신 쪽이죠.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좀 상승세가 초반에 나오다가 오늘 아침까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패스트죠. G에서 이제 옮기는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 있었던 병인데 이게 중국에 좀 발생해가지고, 근데 언론에서 보시면 뭐 크게 뭐 확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승하다가 자리를 다시 한번 좀 찾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를 조금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재 그 삼본전자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은 뚜렷하게 이 급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죠. 하지만은 이게 이낙연 국무총리의 테마주로 좀 묶여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치인 테마주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 SDS에서 대치하는 테크닉스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낚아채보면 좋겠습니까? 오늘 시장에서 나온시큐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시큐 같은 경우는 모바일 유비쿼스 및 기기 인증 보안 솔루션을 보유한 전문 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안주로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산업이 발전하는데 그 발전한 사업들 보면은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다음에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5G, 자율주행차 이거 보면 전부 다 보안입니다. 이걸 만들어 놨으면 그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보안주들이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커 하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해커에도 화이트 해커가 있고 블랙 해커가 있습니다. 블랙 해커 같은 경우는 공격하는 부분이고 화이트 해커 같은 경우는 방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블랙 해커들의 활동이 많아진다고 하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화이트 해커들에 대한 인식도 바뀌면서 또 새로운 또 직업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안주들 계속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금융이라든가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보안 솔루션이죠. 모바일 백신, 그 다음에 가상 키보드, 모바일 암호 인증, 모바일 단말 관리 등 PC 보안 쪽에서 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아까 말씀 금융 쪽으로 하기 때문에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나 액티브 X를 설치하지 않고 비밀번호도 입력 없이 지문, 홍채, 그 다음에 얼굴 인식 등의 생체 인식이나 핀번호로 간단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바이오 인증에 대한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인식이죠. 여러분들 집에 들어갔을 때 현관문들 비밀번호 요즘 잘 입력 안 하지 않습니까? 지문이라든가 홍채, 얼굴 인식을 하죠.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공식 파트너입니다. 삼성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삼성
페이의 모바일 솔루션이 녹스를 좀 제공하고 있어서 삼성페이 관련주로서 보이면 되겠고, 현재 그 페이 시장에 80%를 삼성페이가 좀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작년 2월이죠.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 더 루프와 블록체인 기반에 대한 생체 인증 시스템 공동 개발해가지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으로서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라온시큐의 종목을 좀 보면은 그동안 워낙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차분하게 이 종목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3,300원,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3,030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